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 변액종신 그리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보험과 관련된 주요 특징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뭐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연속으로 여러분들 다 수업을 좀 듣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148페이지의 마번 상품의 종류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변액종신보험이 나오죠. 첫 번째 변액종신보험. 우리는 여러분들 그 상품들이 이제 시험 문제랑 연결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 상품이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를 제일 먼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 보험계약 플러스 변동보험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보험금 가입금액인 거죠. 그리고 변동보험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 일시납보험을 한 달짜리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따라서 한 달짜리 보험이니까 사망보험금의 변동 주기는 한 달 단위로 변동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했던 부분들 이제 보험의 본질 기능, 보험의 본질 기능으로 이제 최저 보증과 관련된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최저 보증금 그 수준이 기본 보험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변동보험금 요 계산하는 요 주기,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뭐 연 유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월 유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루당 뭐 한 번씩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변액종신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첫 번째 줄에 사망보험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한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된다.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는 투자 실적에 따라서 해지 완급금이 변동된다. 모든 변액보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과 비교해 보면은 최저 보증 금액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해지완급금 계산 방식이 같다는 점은 동일하지만은, 자,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계속 납입해야 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액 종신 보험은 원칙상으로는 유니버셜 기능이 없죠. 그렇지만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변액 종신 보험은 여러분들 유니버셜 기능까지 결합된 그런 형태의 상품들도 판매는 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 변동보험금의 계산 방법 해가지고 우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기본보험계약의 예정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 즉 뭐예요? 초과 수익이 난 거죠. 자, 그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이 잔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그쵸? 그래서 거기서 5줄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월 1회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과 관련된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과 관련된 그림은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에 사용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변액연금보험에서 쓴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보험금은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소멸되고 새로 계산되는 거죠. 항상 소멸성이 있다. 누적된다 그러면 또 틀린 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식이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좀 난해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설명하자니 고객이 이해하기가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익히셔가지고 완전 판매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방식의 또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초과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아주 작은 보험료지만은 한 달간 보장되는 보험 가입하면은 보험금은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보장 관련된 보험금을 많이 타는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문제점은 뭐예요? 자, 이게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족족 우리가 보험료로 날아가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수익률 관련돼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보장형 상품은 똑같이 여러분들 변액종신보험하고 똑같으니까 이 방식 그대로예요. 이 방식 그대로인데 요 방식 그대로 이제 답습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만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 한 2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특별하게 1종, 2종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제 학습 편의상 2종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2종이라는 상품이 좀 나왔어요. 자, 어떤 상품이냐면은 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냐면은 사망보험금은 가장 큰 거를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한 기본 보험금이 있겠죠. 가입금액. 그리고 우리가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액이 있을 거예요. 특별 계정에 적립금액에 뭐 특정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뭐 105%, 110%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10%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기납입보험료. 자, 요렇게 지급하는 상품들로 요즘은 많이 판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여기에서의 이 소멸성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상품이 바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두 번째 형태다라는 거. 자, 이 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초과 수익이 났을 때 보험 가입하고 소멸되고 보험 가입하고 소멸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즉 뭐예요? 원래는 우리 1억 보장받는다라고 하면은 거기 1억에 상응하는 위험보험료라는 게 소멸되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 방식대로 하면은 10,000원은 10,000원대로 소멸되고 초과 이익 난 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또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것도 한 달 보험 가입해도 또 소멸되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너무 많이 소멸시킨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요. 적립금 그대로 뒀다가 사망했을 때 네가 가입한 금액과 적립금액과 기납입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을 안 하니까 위험보험료에 그 나가는 소멸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거기 가번 변액종신보험의 특징 해가지고 그 위에 여러분들 5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초과 적립금 발생 시에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에, 그죠? 이 변동보험금을 가입하는 대신에 자, 위험보험료를 변동시켜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한다. 즉 뭐예요? 위험보험료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립하겠다.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변동보험금 없이 기본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하여 초과 적립금 발생 시에 위험보험료를, 초과 적립금이 이제 위험보험료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적게 차감함으로써 수익률을 보다 상승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뒤쪽에 또 나오게 되니까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가번 변액종신보험의 특징 해서 첫째, 자, 변동한다라는 거. 자, 둘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최저 보증한다. 뭘 말이요? 기본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자, 셋째,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특별계정, 즉 펀드로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도 주식 펀드, 채권 펀드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산을 어떻게 어디에 운용하느냐에 따른 형태인 거예요. 형태. 그래서 자산 운용 형태라고 하는 것은 펀드의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펀드가 이제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펀드를 또 다른 펀드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펀드 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뒤쪽에서 다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의 공통점 비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다 공부를 했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변액보험의 예금자 보호법 적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변액은 여러분들 주계약만 변액인 거지 특약은 변액이 아니죠. 그래서 특약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최저 보증한다라고 해서 우리 GMDB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최저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예금자 보호가 돼요. 뒤쪽에 우리 제4장 예금자 보호제도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특약과 최저 보증금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나머지가 안 된다. 기본적인 주계약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나번 변액종신보험의 보장 구조 해서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이 박스 내용이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 구조가 되어 있죠? 자,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되고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변동주기는 매월 변동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저주해도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기본 가입한 금액, 기본보험금 이상은 최저 보증해 준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 박스 바로 두 줄 내려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나면 소멸되고 새로 계산된다라고 돼 있죠? 소멸성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8줄 가시면 여러분들 해지 환급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해지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그리고 최저 보증이 없다. 그렇죠? 우리 최저 보증 옵션은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망보험금이 변동보험금으로 이걸 가입을 시켜준 거지 해지환급금 주려고 가입시킨 거 아니죠.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적립금을 기초로 해서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금액은 매일매일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매월이 아니고 모든 변액보험 공통적으로 다 매일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뭐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사망과 고도장애의 분리라는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예전 보험들은 여러분들 고도 후유장애 해가지고 그 장애율을 다 더하면은 8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장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팔 하나를 잃어도 50% 장애예요. 그래서 80%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고도 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사망과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봐서 과거의 보험들은 여러분들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끝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망은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이 소멸되다 보니까 뭐 특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망 이외에 보장받아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끝내다 보니까 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장애와 관련돼서는 장애보험금으로 지급을 해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합당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과 관련돼서 고도 장애 80% 이상 장애가 됐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지금은 그런 보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변액연금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번으로 쓰게 했습니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저축성이죠. 드디어 이제 저축성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저축성 상품이니까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죠?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에 적립금, 이렇게 계산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적립금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변동하니까, 자, 매일매일 사망보험금이 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최저 보증과 관련돼서는 저축성 보험이니까 얼마예요?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증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은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은 여러분들 또 특징이 있죠. 보험 1기와 2기로 이제 구분이 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1기 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GMDB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해준다.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자, 우리 1기가 끝나는 요 시점에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는요 GMAB 뭐 요렇게 연금 적립금에 대해서 보증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연금 수령할 때 여러분들 GMIB, GMSB, 뭐 GLWB, GMWB 뭐 이런 최저 보증 옵션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기 때는 여러분들, 1기 때는 우리 이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죠, 당연히. 자, 2기 때 연금 수령할 때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특별계정에서 운용해서 연금을 타게 되면은 이 수익률에 따라서 우리 받게 되는 연금액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죠. 수익이 너무 저조하게 되면 많이 받을 수가 없죠. 수익이 좋아하면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2기 때는 여러분들 일반 계정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선택권도 줍니다. 선택권. 참 좋은 상품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변액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원칙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 운용 방법은 계약자 선택에 따라서 공시이율 적용연금형 또는 변액연금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공시이율형이라는 얘기는 일반 계정, 변액형이라는 얘기는 특별 계정에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연금액을 정액 연금을 수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계정으로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특별 계정은 불규칙적이다. 그러니까 정액 똑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정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계정 쪽으로 많이들 옮겨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액 연금형은 우리 특별 계정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일반 계정에서 해야지 정액 연금형을 수령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최저 보증과 관련돼서 첫째 GMDB 그리고 둘째 GMAB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또 설명을 또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액연금보험 관련돼서는 어쨌든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하다 보니까 자, 이때 이제 1기 때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1기가 끝나는 연금 수령 개시까지만 보험 계획을 유지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기납입 보험료로 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보는 경우는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최저 보증 옵션과 관련돼서 이런 GMDB라든지 GMAB라든지 이것들은 보험의 본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험의 본질이니까 보험료를 내듯이 최저 보증 비용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보증 비용이 나가니까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나 이거 안 받을래요 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GMDB는 선택이 아니고 이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의 본질 중에 본질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분들 요 GMAB는 선택할 수 있어요. GMAB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거 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보면은 여러분들 최저 연금 적립금 미보증형 변액연금 해서 세 번째 줄에 2016년 4월부터는 이제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 뭐 이 정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생략해도 되고요. 다음 좀 그림이 나옵니다. 또 다음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파란색으로 왼쪽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그 1기 때예요. 1기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기 때는 여러분들 그 오른쪽 연금 지급. 연금 지급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우리 등록시험 교재에서도 나왔지만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이제 종신연금형, 기간을 정해서 받게 되는 게 확정연금형, 그리고 우리 수익만 이자만 나오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는 게 뭘까요? 상속연금형이죠. 근데 이제 상속연금형을 만약에 변액연금형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원금은 그대로 둬야 되는 거죠. 원금이 그대로 있으려면은 만약에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원금도 손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상속연금형을 쓸 경우에는 이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공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고 나머지 그 적립금 이때 이제 우리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 이 금액은 지켜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뭔지? 자, 이렇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그리고 상속연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가번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해가지고 첫째, 둘째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돼요. 변액종신하고 일반적인 특징들은 다 똑같아요. 자, 우리 나번 변액연금보험의 보장 구조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박스 바로 위에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장애율이 뭐 50%가 넘는다 막 이렇게 되면은 보통 전 납입 면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납입 면제라는 것은 저축 기능이 아니고 보장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거고 이 저축성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저축인데 무슨 납입 면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은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납입 면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그 정도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되는데 뭐 일부 보험사에서는 변액연금에서도 납입 면제를 해주는 보험사가 있다. 이거는 예외인 거고요. 우리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원칙론적인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박스에서 여러분들 변액연금보험의 보장 구조에서 사망보험금 나와 있죠?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의 적립금, 사망보험금은 그래서 매일매일 변동하고 아무리 투자 성과가 저조해도 기납입 보험료 이상은 최저 보증한다.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답원 변액연금보험의 경과 기간별 사망보험금, 해지원급금 연금액의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일단은 예시표를 잠깐 볼게요. 예시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 그리고 2.5%, 그리고 3.75%,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뭐 외우는 건 아니에요. 0%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모든 보험사가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자, 경과 기간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뭐 10년 지나고, 뭐 30년 지나고, 그 지날 때마다 이 정도, 만약에 마이너스 1%를 수익률이 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이 정도 나갈 걸로 예상되고요. 혹시라도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환급률은 몇 프로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예시표인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표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2.5%라고 하는 것은 평균 공시율을 얘기해요. 보험사마다 공시율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평균한 거. 자, 3.75%는 여러분들 평균 공시율 2.5%에 1.5배를 얘기를 한 거예요. 1.5배. 그래서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율 그리고 평균 공시율의 1.5배 요 세 가지 수익률 가지고 이렇게 예시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두 가지 수익률로 예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거기 우리 마이너스 1%일 때 잠깐 볼게요. 그 바로 밑에 괄호 열고 순수익률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1%는 전체 수익률이에요. 거기서 뭐 또 추가적인 뭐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 빼고 순수하게 얻는 수익률을 우린 순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총 수익률뿐만 아니라 순수익률도 이렇게 함께 예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예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두 개 다 예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순수익률 관련돼서 순수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잠깐 부연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수익률이 있어요. 수익률. 예를 들어서 평균 공시율이 2.5%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빼고의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런데 변액보험만의 추가적인 비용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펀드에서 운용되니까 펀드 비용이라는 펀드 수수료 또는 수수료 또는 보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펀드에서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1장에서 공부했던, 투자 신탁과 관련돼서 이 신탁업자한테 돈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신탁업자한테 지급하는 보수를 우리는 수탁보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투자 회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회사가 관리를 해주죠? 거기에도 이제 보수를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무관리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뒤쪽에서 또 나옵니다. 펀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변액보험에 추가적으로 또 발생하는 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쵸. 우리 최저보증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최저보증 비용. 자, 이런 부분들을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는 순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총수익률이 그죠? 순수익률보다 더 크겠죠. 요거 빼고 나머지니까.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수익률로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경과 기간별 사망보험금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예시되더라라는 표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이하 부분 여러분들 뭐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를 가정할 경우 뭐 2.5%를 가정할 경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우리 첫째는 여러분들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이라는 게 있고요. 자, 4라고 쓸게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우리 적립형이라는 게 있겠죠. 적립형은 여러분들 저축성 상품이니까 이 구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액연금하고.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 있어요? 변액 기능이라는 게 있죠. 변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적 배당 상품이다, 투자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권 냄새가 나죠. 플러스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죠. 유니버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입출금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 냄새가 좀 나죠. 마지막으로 보험 기능은 당연히 있죠. 보험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그림에도 나오는데 종합금융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니버셜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가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 해가지고 중도 인출도 돼요. 그쵸? 이게 이제 중도 인출. 우리 여러분들 저 뒤에 약관의 주요 내용에서 중도 인출을 또 공부를 하실 건데 이 중도 인출했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험 가입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감액도 해지도 아닌 거예요. 내 돈 내가 뺏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건 내 돈 내가 뺏으니까 이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약관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 대출이라는 금액은 여러분들 내 돈 내가 뺏쓰는 거 맞아요. 근데 빌려오는 거예요. 이건 약관 대출은. 근데 이거는 내 돈 내가 그냥 빼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약관 대출은 상환해야 돼요. 근데 중도 인출은 상환 부담이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봤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 구조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적립형 관련된 부분 나오네요. 자, 적립형은 여러분들 변액연금하고 똑같죠?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매일 변동한다, 기납입 보험료 이상은 보증한다. 그렇죠? 다음 보장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똑같죠? 변액종신보험하고 그죠?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매월 변동한다, 기본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해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멸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 요즘 많이 판매되더라라는 거죠. 그 상품 보니까 사망보험금은 맥스, 기본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그리고 기납입 보험료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왜요? 위험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상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예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우리 변액연금 예시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복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들 상품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재 163페이지 핵심 체크에 박스로 이렇게 다시 한번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박스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여러분들 검토하신 다음에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쉽게 아마 풀이가 되실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3장 변액보험 자산운용 파트는 다음 시간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